1월 7일 주간 미국 주식시장 리뷰 하려고 하고요. 제가 제목으로 딴 거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애플 투자 등급 하향, 헷갈리는 고용지표. 이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세계 탑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개 정도를 가지고 왔고요. 시장 움직이는 것들 비교해서 보면은 화요일 날 보시면은 확 떨어진 게 눈에 띄는 게 보이시죠? 이게 BTC였어요. 이 갑자기 이때는 ETF 또 뭐 연기된다는 이러면서 확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었죠. 거의 4만 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막 한 번에 올라오고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 역시 비트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타이밍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그 러셀,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것도 많이 빠졌어요. 이날 이 첫날, 둘째 날이죠. 이제 새해 둘째 날, 첫날도 뭐 물론 빠졌지만 둘째 날에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금리 시장 같은 경우 가서 보시면은 시작하면서 이거 주가 빠지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다시 내리다가 확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하루 중에도 변동성이 심한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실제로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심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애플 뉴스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솔직히 제조업 PMI 같은 거 47.9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된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위아래로 움직였다 금리가, 이런 거 보기는 조금 이제 애매하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주 전체를 나쁘게 보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반독점 소송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기술주 위주로 하락세가 다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러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을 쭉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가 올라갔죠. 그래서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당시에 통화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그 시간대는 화요일이면 한 여기 중간쯤 되거든요. 근데 그 전일 그 화요일 쪽으로 보시면은 일본 지진 소식 일어나면서 엔화 이렇게 쭉 약세되고, 그 다음에 후티 반군 나와서 뭐 미군이랑 군사적 대응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빠졌어요. 일자가 한 이쯤 들어와 있는 건데, 예, 빠졌고, 오히려 유가가 빠져서 이게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우러 전쟁도 계속 격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가는 왜 빠지지?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자는 유가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확실하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닥으로 많이 하락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완전 리세션 같은 게 나오지 않는 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제일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하고 뒤쪽하고 보시면 화요일 날 부분이 되게 좀 많이 희한하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강세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유가가 여기서는 약세가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위로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이제 급변동.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또 급등을 해요. 이 금리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리차드 연준 타이퍼가 또 있네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아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 인상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요일 날 가서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죠. 앞쪽 부분 가서. 그래서 이제 유가 오르는 부분들이 반영이 또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들도 같이 나고, 그 다음에 비트도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 골드도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금리 급등하니까 당연히 러셀이나 나스닥들은 별로 좋지 않고 주식들도 안 좋았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게 위축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가 이제 핵심적이었는데, 고용 데이터 겉으로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숫자만으로 보면은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도 좋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별로 좋게 해석이 안 되면서 금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빅피규어만 딱 봤을 때는 팍 하고 올랐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금리가 확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행히 주식 같은 경우도
확 좋아 금리가 확 뜨면서 러셀부터 쭉 빠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올라갔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금리랑 아주 굉장히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달러가 빠지고 달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 조정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에 주식 움직이는 경우만으로 보면은 일단 주식이 움직이는 경우만으로 보면은 일단 애플 뉴스 제일 크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옵션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발언은 이건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실제로 목요일날 그 회의록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QT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QT를 멈추거나 QE 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제 QT를 기존에 하고 있는 QT를 이제 멈추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QE 얘기 언급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적으로는 뭐 그 양쪽에 두 가지 목요일이면 또 한 이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FOMC 회의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페드는 계속 나와서 파월이 얘기한 걸 주워 담고 있고 금리 인상 얘기를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인하하는 조기 인하는 아직 모른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고용 데이터가 나왔고 고용 데이터는 되게 좋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고용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렇게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난팜도 150K 예상했는데 216K 나왔고 아월리 어닝도 0.3 예상했는데 0.4 고용도 되게 좋은 거죠. 계속 아월리 어닝까지 이런 걸 숫자가 띵띵띵 나올 때는 금리가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참여율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 봤더니 62.7 예상했는데 60.5 좀 낮네. 그 다음에 이런 난판 페이롤 1년 평균을 봤더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올랐지만 이렇게 그 다시 제 세 번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나잖아요. 그 검정으로 해서 지난달 것들을 갖다가 계속 수정을 하는데 계속 하향 조정을 하더라는 거죠. 계속 새로 조정하고 조정하면 계속 하향돼서 나오더라. 그래서 보면은 그 하향 조정하는 부분 때문에 두 달간 고용치가 하향된 게 7만 1,000개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5만 개에서 21만 6천 개에서의 차이만 봐도 6만 6천 개 정도 되니까 실제로 또 다음번에 할 때 또 조정된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오르게 나왔어도 조금 내려가서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과거도 계속 조정되더라 이런 걸로 또 보고 그 다음에 3개월 평균으로 봤더니 계속 하향 추세다 추세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조사가 216이 나온 거고 이거 발표되는 건 기업 조사니까 근데 그 안에 가계 조사 쪽을 봤더니 오히려 6만 8만 3천 명이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대요. 그래서 68만 3천 명이 68만 3천 명이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되면서 이것도 당연히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게 보이는데 그 두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형태로 나왔고 그것들을 갖다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위로 올라갔다 그 자세한 걸 까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했고 그 장중에는 다시 올라와서 끝내서 약간 한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금리 상태로 보면 약간 올라간 수준 정도로 마무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주가나 금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세 개의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 소식에 예나들 약세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란이 결국 이제 중동에서 불나는 야기 시키는 거 아니야? 배후에 이스라엘 지목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요일 날 유가를 급등시켰고 그 다음에 리비아 유전에서는 또 이제 뭐 항의 시위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뭐 폐쇄 뉴스 나오고 이러면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실업률 나오고 고용 지표들 좋게 보였지만 결국 가계조사 같은 것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석이 분분하면서 실제로는 금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 거고 주가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 거고 뭐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인 거죠.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 지금 다시 내려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구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움직일 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가스랑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뭐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했어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이 유가가 결국 인플레이션 꼬리를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로 보시면은 예나 같은 경우가 제일 약세가 됐죠. 지금 보시면은 2.46% 약세가 됐고, GBP 같은 경우, 파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이니까 그런 식으로 위아래로 쭉 이제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장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조차도, 고용지표 해석조차도 굉장히 분분하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보고 싶고, 어느 한쪽에서는 네거티브하게 보고 싶고, 이런 쪽이 섞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근데 1월달 시작한 한 주가 일단은 좋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시뻘겋죠. 근데 여기 안에 핵심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애플이 존재하고 있어요. 애플이 제일 커요, 거의. 그죠? 브로드밴드 6%가 있긴 하는데 애플이 너무 커요. 그리고 테슬라 7%. 테슬라랑 애플이 지금 원래 양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ASML이나 AMD 같은 경우도 7%가 빠졌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인텔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IT들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인데, 그거의 핵심에 애플이 있다. 애플은 반독점 이슈들 제기되고, 그 다음에 중국 아이폰 맥 프린터 매출 부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 투자 등급이 하향되고, 그 이제 두 번이 됐죠. 일주일 동안에. 날수가 다른 회사지만. 그래서 두 번 때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콘 매출 자체도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IT 관련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약세인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조정을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 많이 받은 적이 애플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그려보시면.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세 부분으로 있는 건, 여기서도 벌써 나스닥만 봐도 벌써 여기 녹색 부분으로 있는 부분들은 헬스케어 쪽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제 매뉴팩처링들 나왔었고, 그리고 박힌 종재 얘기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잠리스 크레임, 이거 색깔 제가 이것도 색깔 잘못 칠했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들 쭉 나온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침체랑 소프트랜드 진영이랑 랜딩, 소프트 랜딩 그리고 골디락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그 두 개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결정나진 않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CPI, 그다음에 중국 수출, 그다음에 정부 예산, 그다음에 금융기관 실적까지, 이 네 가지를 다 잘 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코어 인플레이션 쪽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이니까, 목요일 날 새벽 10시 반에 22시 30분에 발표되는 것들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 CPI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쭈디디 올라가서 0.285 돼서 0.3이라고 발표가 전에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0.2니까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게 0.2대가 나올 건지 0.3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0.1이고 예상이 0.1인데, 전에도 0.1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수출을 왜 여기서 넣었었나 하면은, 중국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나라들이 수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좀 봐줄 수도 있다,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선진국 경기 자체들도 더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손을 못 들어주는 거에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래도 플러스로 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예상은 0.9예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좀 더 수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국 내수도 결국 수출로서 뭔가 이제 뭐 안에서 돈을 빨아들일 해외에서 돈을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도 같이 부양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돈을 풀긴 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보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일단 주가는 싸니까 바닥을 찍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중국 수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프라이데이에 나오는 monthly budget statement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 버짓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적자 부분이 이렇게 뭐
90빌리언으로 줄어든다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번 리뷰를 쭉 봤고요. 오타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제